네, 안녕하세요. 강 선생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이제 제목에 써져 있는 것처럼 지역균형 전형이랑 지역인재 전형을 들었을 때,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역인재와 지역균형은 매우 다른 전형으로 우리가 대부분 혼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핏 들었을 때는 비슷하지만 아래 예시를 보면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균형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자체는 2018년도 이후부터 나온 전형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기반으로 먼저 만들어졌고요. 선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시 전형 지원하실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활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47개 대학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등급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즉, 대학 자율로 지정한다라는 것이지요. 47개 대학 중에 32개 대학이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또한 교과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도 있고 면접이나 서류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47개 대학 중 33개 대학은 교과 성적 100%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교당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인원을 제한해서 선발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학교도 있어서 단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경기대학교 2025년 수시 모집 입시 요강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진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게 되면 고교별 추천 인원 20명 이내,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그리고 전형 방법에 비교과 출결을 10% 반영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고교별 추천 인원은 20명,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대학 자체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요. 반영 비율은 교과 90%, 비교과 10%로 교과 성적 외에 다른 요소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윗단에서 설명드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훌륭한 예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됐고요. 이렇게 내신 성적이 기반이 되어서 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위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당연히 추천 인원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멋진 학교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서울대인데요. 제가 앞선 설명에서는 내신 위주의 전형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지역균형 전형은 오직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소만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전형이다 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2025년 수시 모집 요강을 보게 되면 지역균형 전형이다 라고 써져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고교 추천을 통해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지원하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평가하게 되면서 최저학력 기준을 3합 7등급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예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을 접하실 때는 대부분의 경우 인원 제한 혹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수시 전형의 일부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마다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대학 자체적으로 추구하는 의미도 달라지고요. 지역균형 경우에는 추천 인원수 그리고 최저 등급 기준 여부에 따라 커트라인이 확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추천 인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바꾸게 되면 그 해에 커트라인이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입시 요강이 확정되는 4월이나 5월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수생이나 N수생의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덕성여대는요, 고교 추천 전형의 지원 자격이 2018년 졸업생까지입니다. 즉, 올해 고3은 2026년 입시를 하는 것인데 2018년 졸업까지 가능하다라는 건 N수생의 지원을 막진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성균관대나 서강대는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보고 지원을 하셔야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
추가 합격 인원수가 잘 돌고 논술처럼 실질 경쟁률이 표면 경쟁률에 비해 크게 저하되는 부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지역균형 전형은 정시에도 있습니다. 서울대의 예시를 확인해 볼게요. 수능 성적에서 교과 평가, 정시에서도 추천을 2명 받아서 지원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비수도권 고등학교에서는 정시 고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전교에서 1, 2등을 하는 학생도 이미 수시로 붙었거나 최저 등급을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교당 2명의 제한 추천 인원은 그 모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 2023년 기준을 활용하게 되면 전국에는 약 2,40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어림잡아도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학생 수는 4,800명입니다. 수시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을 추천하고 정시의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시보다 정시에서의 직윤 입학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드리면 지역균형 전형은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일부 제한하는 전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원은 수시 학생부 종합, 수시 학생부 교과, 그리고 정시에서 적용이 되고요.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인재 파급력이 정말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럼 어떤 게 도대체 높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볼게요. 2025년 입시, 즉 대학을 이제 들어간 학생들의 입시부터 파급력이 정말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파급력이 정말 커졌다라기보다는 기회균형이나 다른 특수 지원 자격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대학이나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전형 유형 마찬가지로 자율, 전형 방법도 대학 자율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또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시행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대라고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보통 시행을 하게 되고요. 수능 최저까지 대학 자율로 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가 대두되어 회자된 이유로는 한정된 메디컬 학과들의 TO를 전국에서 우수한 자원이 모여든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교로만 따로 TO를 내서 모집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정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되는 아주 심플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충남대의 입시 요강을 확인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원 자격을 충청권 고등학교 학생들로 제한해 놓은 것과 최저 등급도 아주 유사하고요. 하나 더,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정시로 학생을 뽑습니다. 간호학 포함해서 메디컬 학생들도 뽑게 되는데요. 모집 인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즉, 지역인재 전형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에서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한 지원 기회를 주는 자격 요건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입시 결과나 커트라인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 가장 입시 결과가 좋은 학과들, 대표적으로 메디컬 관련 학과겠죠. 이쪽에서 효과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해서 해당 고교 졸업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시에서 오히려 일반 전형보다 지역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이라면 무조건 입시 결과가 낮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통해 지원을 하는데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시에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수시에서 많은 우수 학생들은 수도권이나 혹은 우수학과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지역 인재가 가능한데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면 이때는 정시에 올인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시 파이터는 수도권 학생보다 비수도권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노릴 수 있는 학생이 조금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도 마찬가지고요. 정시에서도 배치 상담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추천드리는 학생들도 있고요. 입시 전략은 사실 개개인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내신이 정답은 아니고 무조건 학종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데
제대로 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것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요. 제대로 된 방향이 잡혔을 때 전제하에서요. 끝으로 자주 질문 주시는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3월달이 되면 학생들의 수행평가나 생기부 상담을 진행할 때 본 게시물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게시물이 보이실 때는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균형과 지역인재의 차이점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